반갑습니다. 박영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공학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자공학을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공학이 무엇인가? 이제 영어로 보면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이니까 이제 공학이라는 걸 알겠고, 일렉트로닉스니까 일렉트론이 이제 전자죠. 전자가 뭐가 어떻게 되는 그런 공학, 전자하고 관련된 공학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전자공학 그러면 막 복잡한 회로, 여기 사진처럼 복잡한 회로 기판이 있고, 또 뭐 이제 선이 막 복잡한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전자공학 전체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공이나 기체, 고체 내에서 결국 전자의 운동을 연구하고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공학이니까 이제 이용까지 하는 거죠. 연구만 한다면 뭐 이학 계통해서 공부하는 걸 건데, 공학은 이제 그것을 이용까지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전자들이 막 어떻게 움직여서 뭔 현상을 일으키고, 그것을 밝혀내 가지고 어디에 써먹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인데, 이제 진공, 뭐 기체, 고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진공이나 기체가 전자공학의 이제 대상에서는 좀 많이 이제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많이 다뤘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진공관이죠, 진공관. 예, 요즘 이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생긴데 핀도 많고, 여기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면 여기 히터에 불이 켜져서, 이게 이제 진공 속에서 전자들이 방출이 되면서 이 그리드라는 그런 거기 연결돼서 그리드에 신호를 넣어주면, 그리드 신호 때문에 이제 여기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가는 그 전자의 양이 막 바뀌어요. 조그만한 양으로 크게 양을 바뀌는 정폭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진공에서 이제 썼고, 뭐 브라운관 같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이런 브라운관이 있었죠. 브라운관에 이제 이게 여기는 진공관하고 비슷합니다. 캐소드 히트에 이제 전류를 넣어서 열을 나게 해서 전자빔이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제 뭐 편향 요커라고 해서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서 전자를 이렇게 진공 속에서 전자의 방향을 바꾸고,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진공 속에서 혹은 이제 기체 속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은 TR로 바뀌었고, TR들이 많이 집적이 돼서 지금 IC로 되어 있죠. 진공관은 지금 이 화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화면처럼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로 해서 이제 이 하나의 작은 화소들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이제 전자공학이 진공, 기체, 고체 중에서는 이제 고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자공학을 전체적으로 보면 진공, 고체, 기체 이 안에서 전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는 운동하고, 이제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을 응용하는 그런 것들이 전자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이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좀 나누어져서 좀 더 전자공학의 처음 큰 이런 범주에서 이제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새끼를 치죠. 새끼를 치는 새로운 학문들이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위 분야에 이제 신호 처리가 있고요. 이제 자세한 거는 뒤에 또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신호 처리하는 분야가 이제 생겼고, 통신공학, 통신 요즘엔 아주 발달이 많이 돼 있죠. 이제 통신하고 하면 또 신호도 같이 덩달아 발달해야 되고요. 제어공학은 이제 뭐 예전에는 산업 시설에서 뭐 기계를 다루고 할 때인데, 요즘은 이제 로봇에 아주 많이,
이 제어공학인데 더 발달해서 아예 이제 로봇공학이 또 새로 생겼죠. 계측공학은 이제 그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 합쳐져서 이제 제어계측공학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이 있고, 그 다음에 VLSI 설계공학, 그러니까 그 반도체, 그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초고집적도의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공학, 이런 것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로 파생이 돼서 파생학문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파생학문에서 더 또 깊이 파생학문들이 좀 생기고 있는 중이죠. 먼저 이제 신호처리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전자공학의 이제 기초적인 과목을 여기 이제 배우고 나면 지금 여기서 하위 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학년이 높아져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대학원 뭐에서 이제 배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먼저 신호처리는 신호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크게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죠. 아날로그 신호는 이제 오디오 신호의 정폭과 필터링, 뭐 통신 신호의 변조와 복조 같은데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쓰였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디지털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압축을 할 수 있고 오류 검사도 더 할 수 있고, 아날로그보다 이제 오류 검출 등을 할 수 있고, 오류가 이렇게 오류, 압축 이런 게 된다는 게 이제 디지털 신호의 큰 장점입니다. 이제 여기 뭐 그래프를 예로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이런 이제 이런 신호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에 따라 진폭이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생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측정한 건데, 이거는 주파수에 따라서 진폭이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주파수에 따라 보면 어떤 주파수마다 이게 탁탁 피크가 있죠. 이런 걸로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신호의 분석한 결과죠.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신호가 이런 특정 주파수 때의 신호가 합쳐져서 이런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신공학은 이제 통신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요즘 말하는 통신공학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같은 이게 이제 무선을 말하는 거죠. 무선 통신공학인데, 그래서 요즘에 뭐 통신공학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의 전송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전송인데 이제 이것도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무선이 거의 다다. 그래서 송신기, 수신기, 그렇게 이제 통신을 하려고 하면 통신공학에서는 이제 전송을 하는 거,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떻게 받을 거냐, 이제 여기 드럼 같이 생긴 이것들이 다 안테나죠. 예. 뭐 이렇게 생긴 안테나, 파라볼라 안테나, 뭐 예전에 TV에 쓰던 이런 안테나 여러 가지가, 그다음에 자동차에 이렇게 있는 이런 안테나도 있고, 루프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테나인데, 이게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공학하고 또 밀접한 게 이제 신호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제 배운 신호 처리. 그 다음에 제어공학은 상업용 비행기 비행과 추진. 요즘에는 이제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죠.
그 큰 여객기 이런 게 보면 조종하는 게 거의 컴퓨터실이 있어서 이 컴퓨터가 다 조절하는 걸 알 수 있죠. 비행기 날개, 뭐, 에일러론, 뭐, 그 다음에 이게 러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그 컴퓨터가 하는 건데, 컴퓨터가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알고리즘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어공학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것도 드론을 만약에 드론을 만약에 무슨 비행기 조종하듯이 이렇게 손으로 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세 제어 같은 거는 아예 안에 이제 프로세서가 있어서 자세 제어는 자동으로 되게 그렇게 해야만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장 자동화 같은 데도 이제 제어공학이 많이 쓰이죠. 이게 보니까 이제 드론 같죠.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이제 공장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제 거기서 다루는 것들을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측공학은 이제 측정을 하는 학문이에요. 물리량을 측정하는 거. 물리량이라는 게 온도, 뭐 압력, 또 뭐가 있죠? 갑자기 뭐 속도 그런 것들, 물리량을 이제 측정하는 빛의 세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물리량을 측정하는 이제 기기를 설계하는 일을 한다. 요즘에는 이제 아두이노 같은 그런 걸로 개인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계측공학에서 물리량 측정하는 게 이제 아두이노나 같은 데 센서 모듈이죠. 센서 모듈. 온도, 습도, 뭐 그런 것들. 손뼉 치면은 손뼉 치는 거 감지해서 뭐 불 꺼지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측은 반드시 계측을 해서 제어를 많이 하려고 계측을 하기 때문에 제어공학과 대응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은 뭐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컴퓨터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공장 제어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 뭐 그리고 항공기에도 컴퓨터 사용하고 복잡하게 뭐 하는 것들이 이제 컴퓨터를 거의 다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VLSI 설계공학은 아까 이제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인데 이제 그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을 이제 설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컴퓨터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이제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CPU나 GPU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이라는 학문이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생 학문들이 생기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가 하면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전자기학을 배웁니다. 전자기학은 어디서 왔느냐면 물리학 쪽에서 이제 전기와 자기 분야가 있죠. 일반 물리학 책 보면은 이제 뭐 역학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나중에 뭐 핵 관련 거로 보통은 끝나는데 중간쯤에 전기와 자기 단원이 있어요. 요것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다룬 게 이제 전자기학입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스. 그래서 물리학과 안에서도 전자기학을 가르치고 과목이 있고
전자공학에서도 전자기하학이 있는데 뭐 단위 같은 게 이제 좀 다릅니다. 물리학에서 다루는 거하고 전자공학에서 공학의 입장에서 공학 입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제 국제 표준 단위를 잘 쓰고 있죠. 전자기하학 중에서 특별한 제약을 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뒤에 설명이 따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있다는 거 대충 하고 뒤에 설명할게요. 회로 이론은 회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고체 전자공학은 쉽게 말하면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정션 트랜지스터 이런 것, 그리고 이제 IC 설계의 기초가 되는 그런 학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혹은 그냥 회로 이론에 보면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를 다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 및 그러니까 요게 보통 이제 4년제 대학 같으면 이제 2학년째 하고 3학년째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 3, 4학년 때를 이제 이것들을 배웁니다. 신호 및 시스템 하고 이제 제어 시스템, 아날로그 디지털 통신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로 배우는데 요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요거는 이제 기초 과목이니까 요것을 뭐 대학원에서 특별히 하는 건 아닌데 요것들은 거의 대학원에 랩이 다 있어요. 이쪽 전공한 교수님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반도체 랩 뭐로 가고 이거는 뭐 아날로그 요거는 회로 이론은 이제 특별히 없고 전자기하학은 있어요. 이제 전자기하학은 이게 이제 발달해서 초고주파공학 랩 그런 게 있고요. 요것들은 다 이제 따로 랩이 있어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하죠. 이제 과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전자기하학은 전기하고 자기가 만드는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전기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서 이 전기장이 형성되고 정자기 같으면 NS 이렇게 자기장인데 이게 시간에 따라 바뀌면은 이제 전기에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장의 변화가 이제 전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학문인데 이제 이게 이제 전자공학에서 전공으로 처음 배우는 두 가지 과목 회로 이론하고 전자기하학인데 이 전자기하학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이제 막 전자기하학 이제 과목 설명하는 게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나오겠는데 이게 저학년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벡터 적분,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벡터가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벡터를 적분을 하고 막 벡터를 미분을 하고 막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데요. 어쨌든 기초 과목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은 전자소자로 이루어진 회로망을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도 하고 이제 요거는 여러 회로망을 위주로 다루는 게 이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고 그런데 이제 그대로 한 이제 서킷
요거는 이제 요것은 이제 회로 망을 주로 다루는 거고, 요것은 이제 좀 요런 회로, 회로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것은 좀 원거리 통신 이런 느낌이 강한 거고요. 회로 이론은 이제 이런 회로를 다루는 좀 원리 같은 거를 다루는 거고요. 또 일렉트릭 서키트라고, 즉 우리나라 책 제목은 회로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된 것은 회로 서키트 시어리 이렇게 안 돼 있고, 일렉트릭 서키트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어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이런 회로를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해서 실제로 이제 실제 계산하고 이제 여기 분석이라는 게 해석이라는 게 이제 전압과 전류를 다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해석 같은 거를 많이 다룬 게 일렉트릭 서키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전의 책은 좀 이론상의 그런 시어리나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처럼 좀 이론상의 그런 게 강했는데, 요즘 책은 좀 실용적인 게 강하게 그렇게 이제 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전자공학은 솔리드 스테이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인데, 그러니까 전자공학에 사용되는 이제 모든 소자들의 동작 원리를 물리적으로 규명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고체로 만들어진 소자를 고체 전자공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반도체 소자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전자공학에서 커패시터나 인덕터를 막 깊이 다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소자, 그러니까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과목입니다. 아날로그 회로는 아날로그 전기 회로를 처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전자 회로를 공부하는 과목이 아날로그 회로이고, 디지털 회로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는 전자 회로를 공부하는 과목인데, 대부분 학교에서 이거 두 개를 따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회로 이론이라고 해서 회로 이론이 아니고 전자 회로라고 해서 전자회로 과목에서 두 개를 같이 다루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그 비중이 아날로그가 점점 이제 떨어지고, 이쪽이 아날로그, 이쪽이 디지털이라고 그러면 아날로그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디지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 및 시스템은 연속된 신호 이런 거죠. 이산 신호는 딱딱딱 끊어진 거, 시간에 따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고 표현하고 특징을 분석하는 그런 법을 분석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어 시스템은 컨트롤 루프를 사용하는 시스템 또는 그 밖의 장치의 동작을 관리, 명령, 지휘, 통제하는 시스템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쭉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것은 제어 시스템, 이게 없으면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고요. 아웃풋을 검출을 해서 다시 이 아웃풋에 따라서 다시 제어가 되도록 하는 게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드론에 제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라 값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PID라는 것 값을 해서 이걸 더해 줘서 다시 자세를 보정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 또 디지털 통신 시스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 시스템이라는 이제 한 과목 안에 둘 다 다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가 점점 좀 줄어들고 디지털이 늘어나는 그 추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 같은 경우 이제 확률 및 랜덤, 신호의 전송, 검출 방식, 성능 분석, 변복조, 최적 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아주 많이 쓰는 게 그 휴대폰 또 이제 디지털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발달할수록 이제 우리 휴대폰 통신 성능도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전자공학하고 관련된 이제 직업이 뭐가 있을까? 아주 많을 건데요. 이거 여기 이 한 지면에 다 쓸기에는 부족한데 그래도 좀 생각해 보면 직접 관련된 직업, 전자공학 출신이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주항공 엔지니어. 이게 우주항공이면 항공 이쪽으로 공부한 사람 아닌가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행기 자세요 이런 게 다 이게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방송 엔지니어, 그 방송에서 다루는 게 다 신호를 다루는 거죠. 영상 신호, 음성 신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어 계측 기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장에서 혹은 그 연구하는 기관에서 어떤 걸 측정하는 그런 측정하는 그 센서를 개발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걸로 측정을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기사 그다음에 그 회로를 이제 다루는 건데 이거는 좀 아주 그 범위가 넓죠. 그다음에 정보통신 컨설턴트, 네트워크 엔지니어, 원자력 기술사. 원자력에 또 왜 전자공학이 들어갈까 싶은데 그 원자력 를 연구하는데 거기도 다 그 결과를 검출을 해야 되고 그거를 또 검출한 결과를 또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입자 가속기 같은 것도 거기 보면 다 이렇게 전자 계측기나 전자회로 컴퓨터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스템 분석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동작하는지 에러율이 얼마가 되는지 신뢰성이 얼마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것들이죠. 깊이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광범위하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으면 좀 더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죠. 경영 컨설턴트. 이게 왜 전자공학, 요즘에는 이제 기업 CEO도 공학 출신들이 많은 편이죠. 일단 공학 출신들은 이제 그 수학을 잘 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단련이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과제 관리자, 전문 서적 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 서적 중에 이제 전자공학하고 관련된 그런 쪽이죠. 판매 담당 기술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어떤 일을 해도 여러 다양한 이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야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공학을 공부했는데
전자 제품 회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많은 전자공학 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의외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디자인을 잘해야 되니까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좋아야 되죠. 의외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른 분야인데 예를 들면 우리 문화재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재 관리하는 것도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공학 하면 전자 제품 만드는 데는 비율은 높긴 하지만 이쪽으로 많이 가긴 하겠지만 여기에 미술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분야에도 전자공학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공학 공부하는 법 중에서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질문 받고 한 것 중에 좀 질문 받은 것 중에 이제 느낀 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의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전자공학은 이미 이론이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론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전압은 어떤 것을 전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정했으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것이 전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학부에서 배우는 전자공학은 그 사람한테 전자공학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라 그런 계측을 하라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선대에서 정립해 놓은 것을 습득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질문하시는 분인데 그 질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하는 정의, 제가 생각하는 정의. 그래서 정의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서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이미 정해진 정의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흐트러지면 이후에 오는 개념이 모두 안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전압, 저 사람이 말하는 전압이 말이 뜻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정의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답이 얼마예요? 이제 문제의 답만 이렇게 맞추려고 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답을 이렇게 맞추는 요령에 대한 거지. 물론 이제 답을 잘 찾는 효율적인 방법은 중요하긴 하지만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어떻게 빨리 찾는 그런 방법을 관심을 가지는 분인데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점수가 잘 나올지는 몰라도
시험 치고 나면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요. 다 까먹어 버리고 시험 치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알고 그 개념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걸 풀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찾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념을 잘 아는 사람이 개념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제 능력이 좋아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도 이제 배운 지 오래됐다. 예를 들어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개념이 딱 남아있는 분은 더듬어서 천천히 찾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수학의 바탕 위에 공부해야 한다. 이제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리학은 모든 내용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공학도 물리학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공학 또한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공학책 이렇게 보면 막 다 이렇게 막 수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잘 모르면서 이제 공학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비유가 너무 좀 세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말을 잘 모르면서 시를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게 이게 수학을 잘 몰라서 수학책을 이제 참조해서 하려고 수학책을 봤는데 그 수학책 내용도 모르겠다. 이제 공학 하다 보니 여기 막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수학책을 참조로 이렇게 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수학책을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권하는 거는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수학부터 다지고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수학을 먼저 공부하고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대학 4년 다닌다 그러면 4년 중에 한 학기 정도는 수학을 하고 나머지 거 제대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전공은 몇 년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학은 물리학에서 파생된 학문이죠. 그러다 보니 물리학에서 공부했던 게 그냥 한 번씩 뚝뚝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물리학의 지식이 필요한 과목이 많기 때문에 물리학을 이렇게 멀리 해오면 좀 가끔씩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에서 다루는 여러 모델을 설명할 때 물리학에서 배운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이제 다시 막 물리학 책을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볼 그런 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역학 부분하고 전자기 단원 정도는 미리 한번 공부를 해 두시면 여기서 전자공학 책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 이쪽에서 나온 거지 하고 이렇게 다시 잘 모르면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공학이 어떤 학문이고 또 직업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파생되는 학문이 어떤 거고 또 잘 하려면 전자공학 공부를 잘 하려면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조금 유념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